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의 신호재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인권, 그 이해와 접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게 된 부분은 이 인권뿐만 아니라 평등도 함께 맡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인권이든 평등이든 워낙에 큰 주제입니다. 인권 하나만 가지고도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큰 범위의 것이고,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도 그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야말로 뭐 한 학기 뭐 그 이상의 강의 분량이 나오고 또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또 범위를 자랑을 하는데요.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 아셔야 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 우리가 ESG라고 할 때 그 안에서 인권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아주 정말 기본적인 이제 다리를 놓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 30여 분 남짓한 시간 동안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이 시민교육과 관련된 그 교과들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인권이라든가 평등뿐만 아니라 뭐 시민성이라든가 우리 뭐 정치 체제들, 뭐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라든가 민주주의 특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아마 부족하지만 그런 또 부끄러운 배경 때문에 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나마 우리 선생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한번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D에 있어서 이 인권, 그러니까 휴먼 라이츠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위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이 지속 가능한 목표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제 4항이 퀄리티 에듀케이션인데 거기서 휴먼 라이츠는 아예 인권이라는 것은 아예 그 항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는 그런 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먼 라이츠라든가 젠더 이퀄리티가 걸려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권과 특히 이제 평등, 물론 이제 저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른 강의, 평등과 관련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평등을 꼭 젠더 쪽에만 맞추지 않고 좀 열어서 평등에 대한 유형과 관련된 논의도 좀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목표, 추구해야 될 이런 목표 상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교육과 관련돼서 인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SD에서 왜 지속 가능성과 인권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렇게 에듀케이션이라는 하나의 그 항의 내용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또 등장하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권리만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없겠죠. 현대 정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이제 그 안에서 자유도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갈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현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가 지난 뭐 그리스 민주주의, 아테네 민주주의 이후로 로버트 다발도 뭐 한 2,500년 정도 이렇게 계속 이 정치 체제가 어쨌든 발전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그 긴 시간, 2,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쭉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이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보장받고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의 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요성, 그 존엄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즉 시간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확장 가능하고 공간적으로도 우리 이 정치 공동체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시공간적인 확장 가능성과 그리고 향후 우리 후대라든가 다른 지역에 다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도 공유하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실까요? 이 인권이라는 것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인상이 어떠실까? 이게 온라인이 아니고 이제 뭐 실시간 좀 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또 어떤 홀에서 이렇게 또 뵐 기회가 있었다라면 제가 또 이렇게 편하게 좀 여쭤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겠지만은 지금 또 상황이 이러니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인상이 어떤가? 제가 사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주변에 이제 뭐 교장교원 선생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 지금 교육부라든가 이렇게 뭐 연구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살짝 물어는 봤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을 전공하신 분들 특히 우리 관련 교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비교적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권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멀고도 험한 개념. 사실 이것을 전공하신 분들도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깊숙이 생각해 볼 시간이 아마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주로 이제 인권이 나오는 게 최근에 뭐 학생 인권이라든가 뭐 아이들 이제 뭐 툭하면 또 뭐 인권 침해다 여러 가지 정말 그야말로 이 속된 말로 지뢰밭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할 때는 확실히 인권에 대해서 참 가깝기도 한데 먼 개념처럼 느껴지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 생각보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 누구나 인간이 아닌 경우가 없고요. 우리 지금 정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논의를 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동료 시민도 인간이고 그들의 권리 결국은 매일 삶의 이 순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인권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렇게 편하게 쉽게 그냥 이해될 때도 있지만 인권 중요하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불편할까? 불편할 때는 왜 불편할까? 한번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잠깐 녹화를 중단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기침이 나가지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왜 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이게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서 녹아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왜 어떤 때는 또 편하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쉽게 다가오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바로 이것이 인권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인권에 대한 접근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한번 여기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왜 차이가 날까? 인권이라는 거 당연히 뭐 인간에 대한 권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권리 이거 뭐 하나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즉,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이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의 인권, 어떻게 접근되어야 할까? 저는 여기서 이 인권에 대한 접근이 이 단일한 접근 혹은 해석으로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인권에 대해서 즉 어떤 특정한 입장만을 갖고 어떤 특정한 정치 사상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최대한 좀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권은 한 가지 접근만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
사실 이와 같은 제 이 핵심은 평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인권이든 평등이든 더 나아가서 정치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자유 개념이라든가 그죠? 이 구세 개념도 그렇고 한 가지만으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인데요. 물론 이것은 다행히 저만의 입장은 아니고 또 많은 더 훌륭하신 학자분들의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에 대한 좀 다양한 접근을 우리가 확인해보고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기획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인권은 다양한 관점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최대한 오픈된, 열려있는 그런 자세와 또 접근 방식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서 관련되는 이론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론들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또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인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서로 다른 그러나 각기 타당한 관점을 지닌 접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주의적 접근입니다. 그야말로 인권에 대해서 가장 정말 뚜렷한 역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특히 근대 이후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유주의적 접근에서 몇 가지 또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 자유주의에서 아시겠지만은 개인이 누려야 될 그런 자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누려야 될 자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의 그런 기본 철학을 따르게 된다면은 종교라든가 아니면 내가 지지하고자 하는 어떤 신념, 양심이라든가 그리고 언론 일도 마찬가지고요. 집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유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유들 기본적으로 이 자유들이 보장이 되는 그런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사적 영역의 극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유주의에서는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을, 많이 보장받게 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사적 영역, 즉 간섭받지 않는 영역이 최대한 넓어져야 된다. 바로 이러한 이 철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적 영역을 극대화할수록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이 아무리 공적인 영역이 좋아도 그것이 개인들에게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또 뭐라 그럴까요? 참 개인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국가가 바라보는 어떤 선의 이름으로 강요하거나 이걸 강제하면 안 된다. 즉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의 영역을 극대화해서 그리고 거기로부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는 그러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도출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국가는 중립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절차만 남겨놓고 국가는 최소국가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의 국가입니다. 이러저러한 선관을 얘기하거나 혹은 거기로부터 개인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국가가는 전혀 아니에요. 국가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적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이제 꿈을 펼쳐나가면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존 로크를 보면은 그러한 이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이상이 잘 잡힙니다. 자, 로크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 특권을 간섭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등하게 가지고 태어난다. 자, 이제 로크가 이것을 이제 통칭을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권리, 즉 인권이라는 거, 자유주의 측면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통제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그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 타고 태어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같이 아예 그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냥 출발점과 같습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 로크식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신으로 부여받은 어떤 이성이든 아니면 뭐든지 간에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 그 이제 자유, 생명, 이제 자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로크가 그런 것들을 타고 태어난다. 이것은 정말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통제받거나 간섭받거나 혹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권은 이러한 맥락을 보면은 결국은 개인의 권리를 극대화하는 것, 개인의 권리를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중립적 의미의 국가,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만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인권은 그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핵심 철학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동체주의적 접근과 인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는 또 자유주의랑 많이 다릅니다. 네. 자, 공동체주의에서는요, 공동체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자유주의에서는 그 개인, 벌써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러한 개인은 사실 상당히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윤리적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즉,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권리를 한국 사회의 맥락과 한국 사회에서 중시되는 어떤 가치들, 그 덕목들 이것과 분리돼서 이야기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것과 같이 얘기를 해야지 사회와 분리된 그런 자아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윤리적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공동체주의에서는 적극적 의미의 국가를 강조합니다. 아까 자유주의에서는 중립적 의미의 국가를 강조했잖아요. 이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 윤리를 국가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이것을 권장해야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권장하고도 같이 나누고 그러잖아요. 마치 인성교육처럼 좋은 덕목들, 우리 공동체에서 좋은 덕목들, 뭐 예효, 뭐 존중, 배려, 뭐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윤리적 중요성을 바로 국가가 담지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 공동체주의에서는요, 이 공동체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자유주의에서는 정말 천부인권과 같은, 그러니까 개인이라면은 내가 어떤 공동체와 관련 없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데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 자유라는 거, 개인 누리는 권리라는 거 중요하다. 그걸 우리도 인정한다. 그런데 결국 자유와 권리의 범위를 그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해당 정치 공동체 아니냐. 이 공동체의 특성을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주의에 있는 분들이 어떤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해요. 다만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이것이 중요하되 공동체의 맥락과 그 특수한 맥락과 분리돼서 설명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개인주의, 이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개인주의. 근데 그 인디비주얼리즘 말 그대로 이제 인디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디비주얼할 때 그 인디바이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는 그 원자된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러한 또 인간상인데 공동체주의는 이걸 거부합니다. 인디바이드, 더 이상 분할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왜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아니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여러 이 안에서 파악이 돼서 온전한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자아든 뭐든 이렇게 분할될 수 없는 그렇게 원자 단위까지 쪼개가지고 개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유나 권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공동체 맥락이라든가 또 특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맥킨타이어의 논의를 보시면은 아마 좀 쉽게 이해를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권 또는 인권의 개념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으로서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믿는 것은 마녀의 존재나 유니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조금 과격하게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물론 모든 공동체주의자들이 이렇게 뭐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거 뭐 사실 이게 뭐 전면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마치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즉 인권이라는 것도 인간의 권리라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거 뭐 인권 아니냐 가끔 뭐 그렇게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그 자유주의 사상에 아주 극단으로 가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좀 많이 끌어오시는 분들이 이건 우리의 권리다. 근데 공동체주의에서는 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반대를 합니다. 이 공동체 맥락과 특성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양 극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또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타고 태어난 거야. 이거는 내가 보장받아야 돼. 한편에서는 아니야. 공동체의 특성과 상황, 맥락을 봐야 돼.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우리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또 많은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그동안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은 요 틀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또 한국 이렇게 근현대사 보면 그런 것들도 많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화주의적 접근과 인권을 보겠습니다. 이 공화주의적 접근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최근은 이것도 한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그렇게 되겠는데요. 사실 공화주의의 뿌리는 그 로마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해서 이게 뭐 또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냐, 키케로 전통이냐 그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이제 그 공화주의 전통은 로마 공화정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뭐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 북부 이탈리아 그쪽 지방에서의 어떤 도시공화체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마키아벨리의 어떤 그 공화주의적 자유의 그 이념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 일종의 학술적인 이 계통이 있는데 그 계통을 따르는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화주의에서는요 특이한 게 인간의 권리를 획득된다고 봐요. 획득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유주의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천부인권 시기에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권리가. 공동체주의에서는 그렇진 않고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근데 공화주의에서는 이게 뭐 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공동체 어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뭐 습속이라든가 관습 이런 걸 다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서 정치적 의미로 획득된다고 봐요. 공화주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상당한 그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노력과 정치 참여라든가 때론 투쟁 이러한 산물로서 획득되는 권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자연 발생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내에서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이제 획득하는 그러한 권리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화주의에서는 비지배 자유를 강조를 해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퀸틴 스키너라든가 아니면 프린스턴의 뭐 비룰리라든가 패틱 교수가 이제 비지배 자유를 강력하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상태는 지배가 부재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지배가 부재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물론 법에 지배할 때 그 지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룰링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배는 다미네이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종속 상태, 예속 상태를 말합니다. 즉 타인의 이 어떤 그 의지에 속해가지고 자기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선택권이 제한을 받는 일종의 침해를 받는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상태를 거부하는 것을 이제 그 주요한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권리는, 인간의 권리는, 인권은 타인의 자의적인 임의적인 그 지배하에 놓여 있지 않고 오로지 법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장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의 지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법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 재판도 이제 3심까지 가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법이라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법도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적 가치의 측면이 큽니다. 헌정, 그러니까 우리가 입헌민주 체제에서 그런 헌법의 가치들, 즉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이런 법의 기본 정신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일단 그 일련의 그런 법들, 자, 이런 법의 지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법의 정신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우리가 법을 따를 때 법의 지배에 모두 놓이게 된다면은 그래도 그런 어떤 개인의, 마치 이제 노예가 주인을 섬기고 살듯이 그런 개인의 지배하에 놓이진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동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만 지배의 부재로서의 자유가 획득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권리는 그야말로 그 법의 한계 내에서, 법의 정신 내에서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유명한 마키아벨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자유의 적절한 존중과 상치되는 것이다. 공화국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나서 위반하는 것만큼 나쁜 선례는 없다. 게다가 법률을 제정한 당사자가 무시할 때는 특히 그러하다. 자,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이제 논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그 좋은 책입니다. 그 리비우스의 로마서 1권에서 10권까지 이 부분을 마키아벨리가 읽으면서 주석을 단 책이거든요. 그게 논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로마사 논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마키아벨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자유의 적절한 존중과 상치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즉 인간의 권리는 이 안에서, 이 법률 내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내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획득되는 하나의 이 과정이자 또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의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어느 한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어느 한 측면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적 입장,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입장, 그리고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개인의 이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의 인권이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관점을 갖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공동체의 맥락이라든가 특수성, 그 공동체의 정신, 여러 가지 덕과 가치들을 중시하면서 인권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범위라든가 어떤 그 정도가 다소간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해당 정치 공동체에서 정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선결되는 조건들, 예를 들면 이제 법의 지배라든가, 그리고 법의 지배를 통한
어떤 비즈비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또 동시에 필요로 한다. 즉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 단순히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야. 아니야 이것은 공동체에 의해서의 어떤 우리가 사항을 봐야 돼. 혹은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인권이 우리의 법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지 이게 법의 지배 하에서 파악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야말로 다양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또 가능하다. 근데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점들, 이게 큰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짧은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인권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접근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파악이 되고 또 다양하게 파악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권이라면은 역시 다양하게 다뤄져야 되겠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권 교육이라고 할 때도 역시 다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한 자료입니다. 이제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일단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로크라든가 마키아벨리 책도 있고요. 또 인권의 정체성이라고 인권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한 그런 책도 또 참고를 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였는데 모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사이트에서 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 또 고생하셨고요. 부족하지만 이 강의가 또 선생님들이 또 향후 또 좋은 우리 교육 공동체에서 또 헌신하시고 또 많이 애써 주실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